네, 유쾌한 오타쿠 디톡입니다. 톡톡이들 하이! 네, 제 라이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토요일은 우리 톡톡이 분들과 정모를 가졌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자경이 누님께서 플라워 카페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 또 예쁜 꽃을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도 이 꽃을 받아본 지가 대학교 졸업식 때 받아봤나요? 그 이후로 그 누군가한테 꽃다발을 받아볼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받으니까 너무 좀 기분이 남다르고 좋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꽃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요. 예전부터 집에 생화를 꼭 두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는 생화를 사서 집에다가 이제 장식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또 선물을 받으니까 저도 저희 집이지만 너무나 새로운 것 같고 네, 집에 있는 순간이 되게 행복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촬영 간에도 그리고 좀 있으면 편집 간에도 이 꽃 보면서 봄의 기운을 받으면서요.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톡톡이 분들과 이야기를 해볼 주제는요. 제가 이때까지 댓글로 받았던 몇 가지 사례들을 추려봤습니다. 동대문 도매처와 거래를 하던 중 우리 초보 톡톡이 분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추려보았는데요. 3가지 정도를 한번 추려보았습니다.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이 사례를 한 번씩 봐주시고 혹시나 이때까지 오해를 하고 계셨더라면 그 오해를 좀 푸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 도매상들이 나에게 악의적인 거는 없었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3가지 사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창기에 사입을 하러 다니시는 분들께서 가장 많이 오해를 하시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 많이들 불안해하세요. 내가 초짜라고 해서 가격을 더 올려받지는 않을까. 이거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시고 걱정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물건을 가서 샀는데 뭔가 가격을 좀 더듬다던가 아니면 좀 나중에 가격을 다시 이야기를 해준다던가 뭐 그런 사례들을 여러 댓글들을 통해서 제가 접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초짜라고 해서 가격을 올려서 받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시고 사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100명, 1000명 있다 보면 그 중에 한 명씩 모나고 특이한 사람들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걸리셔서 그런 악의적인 판매에 당하셨더라면 그건 정말 특이하고 특이한 케이스인 거지 절대로 일상적인 케이스는 아닙니다. 동대문 도매상인들도 비싼 돈을 주고 그 매장에 계속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처에는 얼마로 주고 어떤 거래처에는 얼마로 주고 그렇게 하기도 힘들 뿐더러 그게 오히려 더 귀찮아요. 거래처마다 가격을 다르게 준 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예전 장기를 보고 하더라도 이 포스 하나 찍을 때마다 가격을 다 다르게 입력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더 피곤하고 더 번거롭습니다.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안심하셔도 돼요. 다만 이런 경우로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수한 상가들 있죠. 밤과 낮 24시간 오픈하는 그런 상가들. 예를 들어서 APM 플레이스라던가 아니면 제일평화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녁부터 새벽까지 도매가로 파는 타임이 따로 있고 낮장식 소매가로 파는 그런 시간 타임이 따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상가라고 하더라도 운영되는 그 완전히 성격이 다른 시간대에 구매를 하셔서 내가 도매 상가라고 알고 있는데 낮에 가서 샀더니 가격이 비싸더라. 이거 왜 이러냐? 이렇게는 오해는 안 하셔야겠죠. 그 낮에 파는 시간대에는 소매가로 파는 거기 때문에 그냥 백화점이라던가 아니면 밀리오리나 두타랑 그 시간대에는 성격이 똑같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그 가격에 대한 오해와 불안 이제는 좀 떨쳐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2번째는요. 내가 물건을 구매를 했는데 DP된 물건을 가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DP된 물건을 왜 주는 거지? 이거 하자 있거나 뭔가 불량이 있지는 않을까? 그런 오해들을 하실 수도 있지만 DP된 상품이라고 해서 불량품은 아닙니다. 오히려 다림질도 해놓고 그리고 시야계라고 하죠. 우리 이 봉제선 끝에 보면 실밥등도 나와 있고 단추등을 달다 보면 또 실밥도 나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리는 더 깔끔하게 해놔요. 다만 뭐 니트류라던가 그렇게 좀 보풀이 일어나기 쉬운 옷들은 이제 DP가 된 상품이면 아무래도 손님들이 이제 보고 만져보다 보면 조금 하자가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DP된 물건, 일반적인 물품이 불량품은 아니에요. 이 DP라도 먼저 가져갈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너가 뭐 초짜니까 불량품을 너에게 떠맡기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 물건이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너가 판매를 하고 사진을 찍을 때 이제 급하면 먼저 가져가서 찍어라.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의 동대문 상인들은 가능하면 이 DP를 팔고 싶지 않아 합니다. 왜냐하면 이 DPR 옷을 세팅하는 것조차도 되게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다시 그 옷을 꺼내서 다림질하고 시야게 작업하고 뭐 스타일링 이렇게 딱 잡아주고 그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물건 없다고 하셔서 간혹 저 DP라도 좀 빼주시면 안 돼요? 하면 아마 한 70-80%의 매장은 거의 DP는 안 빼준다고 할 겁니다. 왜냐면 다시 만들기 너무 힘들거든요. 행여나 여러분들께 DP된 물건이라도 가져가실래요? 라고 이렇게 도매처에서 제안을 하신다면 뭐 여러분들께 불량품은 떠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런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혹 우리가 도매 시장을 다니다 보면 사진을 계속해서 찍고 있는 그런 중국인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약간 또 오해가 생길 수가 있어요. 저 중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사진 다 찍고 하는데 왜 우리는 못 찍게 하는 거야? 저 사람들은 그냥 뭐 별거 안 사는 것 같아 계속 찍는데? 뭐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사진을 찍고 대놓고 이게 막 보여주면서 찍는 그 경우는요, 중국이나 뭐 대만, 홍콩 이런 손님들이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전 품목을 거래를 하고 있는 손님이 많아요. 그 도매체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인터넷으로 판매하는 그런 상인들입니다.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발전돼서 라이브로 보여주는 게 왕홍이라는 그런 상인들이고요. 그 이전에 아무 외국인이면 다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그렇게 사진을 찍게 허용해주는 그런 외국인들은 대부분 대규모로 구매를 꾸준하게 해주는 그런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을 해주는 겁니다. 난데없이 안면도 없고 거래도 없는 외국인이 와서 나 사진 좀 이것 좀 다 찍어 가도 되냐 하면 대부분 다 거절해요. 신뢰가 없는데 얘가 카피를 할지 뭘 할지 모르잖아요. 절대 안 찍게 해줍니다. 그리고 행여나 외국 손님은 낱장으로 구매하게 해주나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외국 손님에게 더 깐깐하게 굴면 깐깐하게 굴지 뭐 외국인이라 해서 허용시켜주는 게 전혀 없어요. 오히려 관광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회성 손님일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판매에 있어서 조심하려고 하지 허용해주는 뭐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진을 못 찍게 하는데 외국인이라서 뭐 편의를 봐주는 거냐, 그런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잘 팔아주고 있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허용을 해준다는 점,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장사를 하고 시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오해 소지에 빠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톡톡이 분들께서도 처음 돌아다니시고 진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좀 낯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사회가 뒤숭숭한 만큼 혹여나 내가 또 호구처럼 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실 수밖에 없긴 한데요.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이 시장을 다니면서 거래를 지속하고 유지를 하려면 서로 신뢰하면서 거래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동대문 도매 상인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 자리에서 비싼 돈을 투자를 하고 또 오랜 기간 대부분 있어온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아무리 까칠하고 아무리 신경질적이고 아무리 매너가 없더라도 기본적으로 지키는 상인으로서의 룰은 계속해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장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범법적인 행동들을 일삼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내가 또 이런 처우를 당했는데 이거 좀 약간 사장님이 나를 어떻게 한 거 아니냐, 그런 혹시나 좀 불안한 마음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이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제가 도매 상인의 입장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오해가 있는지 아니면 그 사장님이 정말로 나빴는지 또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너무 불안해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틱톡TV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인데 또 파이팅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한 주도 다 같이 힘내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빠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